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내 코인,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시티은행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2030년까지 우리 한화 대략 5,300조 원 시가총액. 이게 뭐 와닿지가 않은 수치인데요. 어쨌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쉽게 이번 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내 코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디지털 달러, 은행과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채택을 주도한다. 자, 10년 동안 큰 성장을 이룰 것이고 앞으로 5년 후가 되겠습니다. 2030년 대략 3조 7천억 달러, 한화 5,3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현재의 시가총액과 대비했을 때요. 스테이블 코인이 대략 1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년 후에게 겨우 18배?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5년 후에 1700% 성장할 수 있는 산업 혹은 자산이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곳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산 1순위 강남 아파트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업과 강남 아파트가 5년 후에 가격이 18배 높아질까요?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냥 5년 후에 생존해 있으면 다행이다 싶을 산업들, 직업군들 제가 볼 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크립토 이런 블록체인 혁명들이 실은 특히 사무직들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점점 더 사업은 부동산이 예전과 같은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다라고 봐요. 어찌됐건 진짜 혁신만 저는 생존을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진짜 혁신은 그럼 뭐냐? 이걸요. 안 쓰고 부인하고 나 홀로 예를 들면 산에 혼자 집 짓고 사는 것처럼 난 그냥 그 변화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들 수가 있겠죠. 인터넷 없는 세상 상상이 안 되죠. 제가 2014년도에 저기 미국에 있는 어떤 언론사 회장이랑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처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깨닫는데 최소 3년이 걸렸습니다. 자, 시티은행에서는 금융기관 및 정부가 블록체인 채택 단계에 나섰으며 올해는 그 변화의 한복판이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류 금융의 인프라로 편입이 될 것이며 기존 금융망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향후 몇 달은 변혁의 시기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주류 금융 인프라 도입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달러에서 3조 7천억 달러. 과거 100여 년 이상 썼던 금융의 망이 그리고 그 모든 종이돈 화폐들이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다 바뀌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는 것은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축 통화에 대한 발행권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큰 경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기업 대상 결제 정산 서비스를 도입했다라고 하죠. 마스터카드가 손잡았던 퍼블릭 체인들 지금 어마어마한 60개, 70개 이상의 크립토 회사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수년 전부터 맺고 있습니다. 서클과 제휴를 했고요. 마스터카드에서 전 세계 상점들이 이 마스터카드 쓰고 있겠죠. 거기 상점 그 주인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수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선택권이 맞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겁니다.
기존의 이제 카드, 신용카드, 뭐 이제 매출이 잡히면 그 신용카드에서 정산해서 다음 달 예를 들면 뭐 15일, 20일 이렇게 이제 정산해 줍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정산이 됐다는 의미이고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적게는 몇 퍼센트, 이거 좀 많이 떼가면 10% 이상도 떼가요. 요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 퍼블릭 블록체인 쓰면요. 거의 실시간 정산이 되고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선택이 맞을까요? 당연히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마스터카드는 결제 처리 업체 누베이, 코인 발행업체 서클이나 팍소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사실요, 그 은행이나 그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해보신 분들, 같이 일을 해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이제 보수적인 문화가 엄청 세고 사실 슈퍼 갑입니다. 엄청난 갑들이에요. 저는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을, 병, 정 중에 전 정이라고 표기를 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정이었거든요. 코인 거래소 마찬가지죠. 코인 발행사, 코인 자체가 사기인데 무슨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한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코인을 내가 ETF다 뭐다 보관해 주겠다. 판매를 하겠다. 레이어 1, 레이어 2 퍼블릭 블록체인들 이미 다 지금 제휴를 다 맺은 지 이미 수년 전입니다. 지금은 슈퍼갑이었던 은행과 카드 회사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좀 같이 좀 하자.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 야, 우리랑 좀 같이 합하면 너도 우리 쪽 그래도 망이 있으니까 너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물줄기라고 하는 게 제가 돈을 물줄기로 비유를 한 겁니다. 자산 토크나 이 지금 미래의 가치들 이게요. 그 망, 기존에 갔던 망을 비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망은 물이 안 가는 거죠. 당연히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니고 저 블럭이라고 하는 그 해외 언론사에서 제가 따온 기사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확히 누구끼리 지금 전쟁을 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테더, 서클이 미국 규칙을 형성하기 위해서 경쟁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2위, JP 모건이 제일 크고요. 2위 은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여기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빅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얼정도 거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실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 잘 아시죠? 여기는 앙숙이 있죠. 중국의 테더와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지금 시장 점유율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죠. 은행은 빅테크를, 빅테크는 은행을, 서클은 테더를, 테더는 서클을 견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달러는요. 이거는 발행을 한다, 기축 통화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잖아요. 이 독점을 위한 은행의 몸부림이 이 기사에 보면 실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사실 그 리플에 XRP 쓰겠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만 통과되면 우리 지금 바로 준비 다 돼 있어. 이렇게 실제로 그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네들이 뒷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주로 은행정책연구소, 미국은행협회와 같은 무역단체에 뭘 하고 있다?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자기들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빅테크 회사들은 이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법을 만들도록 의원들을 뭐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답니다. 이게 사실 생존권과 미래와 지금 그 직결이 돼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원래는 연준에서만 달러를 발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디지털 버전 되면서 지금 트럼프가 연준을 죽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힘의 균형이 종이돈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이제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는지 알고 보니까 빅테크도 지금 포함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 쪽은 이거 달러 발행 못하게 막아주세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팩트 뒷단에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 예전에 보면 슈퍼갑에서 빅테크 회사들, 테더서클, 리플, 사실은 듣보잡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뭐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무슨 지갑도 무슨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스테이블 코인 심지어 발행해버렸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뭐 춘추 전국 시대도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이나 카드사는 정말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감이 지금 이게 언론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됐지 와들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멸종이 되니까. 은행과 빅테크 회사들은 각각 루트, 본인 뭐 공화당, 민주당 아는 사람들 다 지금 엄청나게 로비하고 있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빅테크 회사들은 이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달러를 발행해서요. 본인의 이 자체가 일단 특권이에요. 본인의 플랫폼, 아마존이요. 저기 뭐 메타요. 저기 뭐 인스타그램, 틱톡이요. 이런 데서 자체 발행되는 화폐를 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상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쓴 결제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뭘 샀는지, 얼마를 샀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 데이터가 빅테크로 싹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빅테크가 여기서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서로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은행보다는 빅테크 회사들이나 이제 민간 쪽으로 이 디지털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권한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과 내 코인이 무슨 상관이냐? 보셨다시피 은행, 빅테크, 서클, 테더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죽일 각오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싸움하고 로비하고 뭐 돈을 이렇게 하는 게 미국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향후 5년간 시가총액 스테이블 코인이 1700% 커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물줄기가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는 기존 금융망에서는 실은 화폐가 기존에 썼던 망 사용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옮겨간다는 얘기니까요. 기존 금융망이 뭐였습니까? 뭐 스위프트 망이었죠. 은행 망이었죠. 종이 돈이었죠. 그리고 담보로 제일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뭡니까? 이게 금이었어요. 그리고 빌딩, 부동산이었죠. 미국의 국채였습니다. 지금은 저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결국 아날로그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디지털 이코노미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라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가치예요. 가치가 있는 것을 디지털 버전으로 다 옮기면 디지털 고속도로를 타고 망을 타고 왔다 갔다 하겠죠. 어떤 망을 선택을 할까요? 블록체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뭐 과거에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보시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트론 이런 게 다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얹혀진 코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비허가형 블록체인, 누군가의 어떤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운 인터넷과 같은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 쓸 수 있죠. 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누군가가 허가를 해줘야 돼요. 어떤 소수의 기업 혹은 그냥 한 개 기업 안에서 쓰는 인트라넷이라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안에서만 쓰는 직원 전용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IBM에서 개발한 패브릭이 있고요. 뭐 R3에서 쓰는 코다, 삼성, LG도 각자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오래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은 인터넷이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근데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는 너무 비싸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장점이 실은 있습니다. 인트라넷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성능이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안 들고요. 고성능이에요. 프라이빗 체인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들끼리 쓰기에 좋은 거예요. 소수의 기업들이 한 기업 내에서. 근데 단점이 있죠. 다른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회사들과 호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프라이빗 체인은 호환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뭐 제가 해서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RWA 자산 토크나 CBDC,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전 세계 인터넷처럼 흐를 수 있는 망은 프라이빗 체인일까요? 퍼블릭 체인일까요? 물론 프라이빗 체인도 쓸 수 있습니다. 못 쓰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기관별로 이제 자유롭게 그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가치를 트랜스퍼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체인을 압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의 15%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제가 처음에 2015년도부터 이게 그때부터 존재했던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2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너무 느려 터지고 너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큰 대로변 위에 고가도로를 계속 펼쳐 넣는 거예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고가도로 계속 까는 겁니다. 너무 느리고 비싼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요,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예전에 솔직히 1%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5%까지 올라온 겁니다. 조금씩 이제 사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다시 돌아오면요, 대기업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해도 기존 썼던 방식, 가치를 이동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다 무력화시켜요. 이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이 맞습니다. JP 모건이 2017년 비트코인은 사기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 1년 전부터 뭘 했는지 아십니까? 2016년도 쿼럼이라고 하는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을 했던 데가 JP 모건입니다. 이게 지금은 이름이 오닉스 체인, 지금 키넥시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2019년도에 뭘 했습니까? JPM 코인,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본인의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JP 모건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JP 모건 블록체인은 JP 모건 체이스의 이제 지점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티은행이다. 우리나라의 신한은행과는 실은 호환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 홀로 체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호환을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불편하겠죠. 특정 기업 내에서 엄청난 효율을 실은 자랑할 수가 있는 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자산 토큰화, CBDC,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어느 쪽 망에 좀 더 많이 쓰인다고요? 당연히 퍼블릭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JP 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일본의 SBI 은행, 중국의 중앙은행, 서로 무역도 하고 금융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때 프라이빗 체인을 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JP 모건 미국의 그 지점에서 중국에 있는 JP 모건 보낼 수 있죠. 그 지점 같은 JP 모건 소프트웨어 블록체인을 쓰니까. 근데 시티은행으로 가려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 포인트 있죠. 네이버 포인트를 신세계 백화점에서 못 쓴다라는 얘기예요. 쓸 수는 있겠지만 매우 번거롭다. 롯데 백화점 가면 롯데 걸 써야겠죠. 근데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이것들을 지금 올려놓으면 그게 자산 토큰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CBDC, 스테이블 코인 할 것 없이 자유자재로 그 누구나 언제든지 왔다 갔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금 한국 중소기업에서 실제 이게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랑 브라질에 있는 회사가 서로 무역 거래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원화를 주는 게 좋겠습니까? 브라질 해외화로 받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냥 핸드폰으로 띡 보내는 게 가장 좋고 편하고 빠르겠습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실제로 테더를요, 솔라나나 트론망으로 송금을 한다라고 치면요, 트론 혹시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수수료가 거의 무료예요. 진짜 무료입니다. XRP보다 더 싸요. 스텔라 루멘 어마어마하게 싸고 빠릅니다.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사실 혁신이 맞아요. 실시간 정산이 되고요. 초저비용입니다. 이걸 안 쓴다고요? 이게 선택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데요. 안 쓰면
도태되는 게 혁신이죠. 이게 뭐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퍼블릭 체인들이에요. 예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속도가 느리니까 그 친구들은 레이어 2를 쓴다고 치면 솔라나, 트론, 아발란체 또 뭐 했습니까? 니어 프로토콜, 알고랜드, 헤데라 엄청 빨라요. 엄청 고성능입니다. 이런 체인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성능도 괜찮습니다. ETF 지금 이미 다 신청 들어가 있죠. 월가 기관들이 지금 다 침을 뱉어놨습니다. 물론 블랙락은 아직 신청 안 했지만 언젠가 하겠죠. 이더리움이요, 솔라나, XRP, 카르다노, 아발란체, 헤데라, 알고랜드, 니어 프로토콜, 스텔라 루멘 이 체인들을 써놓고 그 망에 모든 가치를 집어 올릴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인들 막 투자하라는 얘기가 실은 아닙니다. 유튜브를 몇 번 보시고 하시는 투자 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팔려면요, 정말 끝까지 파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이제 개별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블랙록의 CIO가 최근 임원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낙관적이죠. 첫 번째가 비트코인, 두 번째가 자산 토큰화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런 언급을 한 거예요. 왜? 자산 토큰화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띄우고 있을까요?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또 나와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다. 약간 이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입니다. 내가 그들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 그들은요. 유대계 금융 자본을 의미합니다. 금융 세력들이 있어요. 15세기, 16세기에는 이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었어요. 그 당시 잘 나갔던 무적 함대 기억나십니까? 스페인과 하지만 포르투갈에서 워낙 그 경제 이런 데 밝다 보니까 기득권들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세파르딤이라고 하는 유대 계열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갔냐? 17세기에 네덜란드로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합니다. 사실상 유럽 최초의 중앙은행 기능을 했던 은행이죠. 여기에서 기축통화가 이제 뭐가 됩니까? 네덜란드의 길더가 됩니다. 길더가 기축통화가 됐던 거예요. 네덜란드의 전성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들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로 간다? 17세기 말, 18세기 초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네덜란드에서 본인들이 했었던 선진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영국에 도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와서 또 뭐를 지었다? 영란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설립하고요. 파운드화가 19세기에 기축통화가 되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을 건설하는데 뒷단에 이들의 금융 지원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됐을 때는요. 또 유럽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1913년 미국 페더럴 리저브, 페드죠. 연준을 이때 설립을 하고요. 달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시킵니다. 그들의 기축통화 발행을 한다는 이 엄청난 지금 이 독점 특혜잖아요. 특권.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권을 한 번도 이 독점에서 놓쳐본 적이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친구들이 아직도 기축통화 발행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준인데 연준의 그 대주주가 시티은행, JP모건 예전에 이런 은행들이에요. 그 은행들이 여전히 디지털 버전으로 바뀌기만 했지 발행권은 지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 국채 정부에서 돈을 빌렸죠. 그러면 빌려준 그 연준의 대주주, 대형 은행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이자에 대한 수익을 줘야죠. 이 국채에 대한 이자 수익은 따박따박 내는 거예요. 이걸로 미국 정부는 돈을 빌려서 돈을 쓰고요. 이제 달러 패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고 월가 금융 세력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 여러 가지 수수료, 또 국채에 대한 이자 등등으로 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권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미국이 최소한 망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돈을 계속 그냥 갖다 찍고 이것으로
부익부 빈익빈익 계속 늘어났죠. 양극화가 심해졌죠. 이제는 국민들도 조금은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적 완화 2008년도 했던 그거 이제 못하니까 2023년도 3월 달에는 은행 위기가 왔을 때 대놓고 QE를 한 게 아니고요. 연준은 QT, 긴축을 한다고 해놓고 재무부에서 몰래 은행들의 돈을 싸준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을 몰래 했던 거예요. 어쨌든 미국의 국가 빚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기가 막힌 발명품이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려면 이거 불안하잖아. 너희들 테라로나 안 봤니? 너희들 그 큰일 난다. FTX. 어찌됐건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돼. 그 담보가 뭐야? 야, 미 국채 집어넣어. 그러면 허용해 줄게. 이 미국 국가 부채를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니까 빚에 대한 수요를 확 늘려버린 거죠. 전 세계로 지금 늘린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비트코인으로 빚을 해결한다고 하는 방법이 처음에 저도 딱 들었을 때 이게 맞나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얘네들 진짜 진심이구나. 블랙락에서 뭐 피델리티도 월가 금융이고요. 이 월가의 금융 소위 이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지금 엄청나게 ETF로 들고 있잖아요. 대형 채굴 회사들 뭐 마라톤 디지털부터 해서 탑5 중에 탑4가 지금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이런 친구들이에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일본의 메타플래닛 그냥 그대로 미국 버전 일본에 복사한 겁니다. 21 캐피털이라고 최근에 이제 뭐 저기 세계 뭐 미중 저기 그러니까 미국까지도 일본까지도 해가지고 비트코인 42,000개인가 3,000개 그냥 사놓고 시작한 데가 21 캐피털이잖아요. 이 비트코인에 지금 이게 보니까요. 전략 비축하겠다는 게 이게 진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 확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저기 뭐 브릭스에 있는 반미에서 금덩이 모았잖아요. 금덩이를 가치를 낮춰버리고 비트코인 가격 포모 불게 하면 본인들의 빚을 이거 굳이 뭐 안 갚아도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니까 빚을 상쇄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방에 해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요. 최소한 미국이 망하는 건 막아야 돼요. 국가 부채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마르지 않는 샘물, 이에 대한 이자 수입, 아니면 상품을 팔면서 나오는 온갖 금융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이것을 뭐 자산 토큰화, 뭐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 되게 멋있게 들리죠. 근데요. 조금 그냥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빚 문제, 이 국가 부채 본인들은 어차피 갚을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이자 받으면 되니까 빚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서 저렴한 표현이지만 죄송합니다. 더 헤쳐먹기 위해서 이 나라를 빚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어느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뭐 관세 폭탄을 날리고 경기 침체 뭐 2년째 하고 있죠.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은 실은 확실하게 알면 기회죠. 대충 알면 내가 거기 좀 들어봤으면 뭐 유튜브를 내가 좀 봤는데 기사를 좀 읽어봤는데 이러시면 도망쳐가 되는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교차 늘 주의하시고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걱정할 그 시간에 그냥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